삼성전자 앞서서 말씀드렸고 SK 하이닉스 말씀을 드렸는데 두 기업이 약간의 색깔은 다르지만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들은 각각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ADR 상장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터졌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4월에는 어떨까요? 일단 4월은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다라는 이 단어가 무조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7일, 미국 시간, 현지 시간으로 7일까지 시한을 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 이야기 많죠. 확전으로 갈 것이다, 종전으로 갈 것이다, 휴전으로 갈 것이다 이야기 많은데 이에 따른 방향성의 시장도 또 같이 연동돼서 좀 움직일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시장 방향에 우리는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우리가 좀 해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건 바로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숫자가 잘 나와주고 기대했던 것만큼 그 숫자에 화답하는 주가 상승 거기에 수급까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우리가 좀 더 가능성 플러스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해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국제유가라든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도 달라질 것 같다. 다만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분하게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 펀더멘털 기반 종목들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유가는 어떻고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에 굉장히 하방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11달러 정도 되는 그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처음으로 이야기 나오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지표 발표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에 따른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정말 현실화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 좀 후퇴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우려들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의 나라이기도 하고 수출 국가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국제유가에 대한 상승은 상당히 부담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소비자의 물가도 올릴 수 있긴 하겠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를 두고도 바로 70에서 80달러까지 떨어지고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이다. 만약에 종전 같은 경우에 진행이 된다라고 할 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전으로 가거나 어느 정도 종전이라던가 휴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유가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유가 추이는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원달러 환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1,510원을 돌파했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게 되면서 국제유가 급등이라든지 그리고 지표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 금리 경로라던가 여기에 달러 인덱스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낮춰지지 않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지금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뒷받침되는 상황 속에서 환율 자체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는 무조건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논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원대로 내려오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1,500원에서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상단을 막히는 상태로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상방과 하방은
상방은 지금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방으로 하방으로 다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딱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환율이 1450원대로 좀 밀린다고 한다면 우호적인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시장 방향성도 좀 더 우리에게 친화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부진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수 반등이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기관의 수급이 받쳐뒀던 시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쳐뒀던 시기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들의 수급이 주도하는 시장의 모습을 다 기억을 하고 알기 때문에 엄청난 강한 시세와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정도의 지수단을 보기 위해선 메이저 수급의 이런 유입들은 상당히 필요하긴 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수는 무조건 반등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시장을 주도해줬을 때 시장이 가장 강하게 시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맞는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의 우리나라 지분율이라든지 전기전자 업종의 이런 지분율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입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라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숫자라는 그 모멘텀을 바닥에 깔고 있는 그런 펀더멘털 관련된 업종과 섹터에는 수급 유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수급이 유입된다면 시장을 다시 한번 주도 섹터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반대로 전쟁으로 인해 경기가 꺾여서 금리를 내려야 할 것이란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물론 다시 부양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경기가 꺾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은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던가 여러 가지 지금 우려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연 어떤 결과치를 갖고 올까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크게 경기가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 시장 친화적인 금리 인하 기조로 가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물가도 예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는 부분들, 물론 우려는 많은 상황이긴 하죠.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지만 경기가 꺾여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부분보다는 좀 완만하게 진행이 되기를 시장은 좀 더 바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나 이래서 금리를 내린다? 이거는 좀 시장은 불편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미국에서 PC라던가 CPI 이런 지표 발표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지표 발표를 보면서 또 캐비너시 관련돼서 청문회가 3월 14일 주간에 열린다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는 금리 경로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정학 이슈 이후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가 내일로 이제 다가왔는데 시장에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50조를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증권사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평균이 40조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고 50조까지도 이야기가 나온 상황 속에서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효과라든지 수요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도 당연히 실적을 좋게 만들어주겠지만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칩 구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이번에 디램 가격 30% 2분기에도 인상 소식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처음에 메모리 기업들을 우호적으로 봤던 그 이슈에 대한 부분들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물량, 만약에 가격이 꺾이게 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우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물량으로서 이 부분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미뤄봤을 때는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 그리고 혹시라도 세론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는 크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전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펀더멘털도 소용이 없어지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추가 우상향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면 흐름이 달라질까요? 흐름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이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세론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기대치 높았는데 이거를 충족시켜줬어? 그동안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방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이게 좀 중요한 척도
속도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방향성 자체를 봐야 되는데 방향성은 우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 지금 차세대 미세 공정인 이나노 수율에 대한 안정화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TSMC는 2028년까지 지금 풀 캐파가 다 차 있다. 이제 주문이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 점유율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쪽으로 빅테크들은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2나노, 3나노 라인이 풀부킹이다. 그럼 삼성전자로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세 공정 그리고 굉장히 최첨단은 아니었지만 삼성전자가 작년부터는 파운드리 관련된 수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그 희망적인 부분들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좋은 것도 물론 내일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삼성전자는 턴키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다가 파운드리 사업부까지 이젠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삼성전자 주가에 좀 서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충분히 파운드리 사업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과 대규모 EUV 노광 장비 도입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글로벌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ADR은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ADR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도 주가가 생각보다는 삼성전자 대비해서 탄력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좀 앞으로의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항상 마이크론과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마이크론 대비 저평가라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자금에 대한 유입들, 글로벌 유입, 자금 유입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우호적인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EUV 장비, 12조 원 규모의 EUV 장비 도입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선두주자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뭐 규모도 워낙 크고 기술적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느꼈는데 여기에 선제적으로 점유하겠다라고 움직이는 모습은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모습과 그리고 기술적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 아우러 봤을 때는 삼성전자 앞서서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렸는데 두 기업이 약간의 색깔은 다르지만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들은 각각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ADR 상장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도 소부장 후공정 AI 연간 세부 영역 중 주목해볼 만한 흐름이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요즘에 속캠 관련돼서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AI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술적인 부분들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얼마 전에 브로드컴이 지금 기판 관련돼서 병목 현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뭐 기판 관련주들도 최근에 시세 흐름 좋았고 오늘 기준으로는 심텍이라는 기업이 시세 좋았는데 그동안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TLB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이어갔던 것도 기판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장비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4월 말쯤 아마 컨퍼런스 콜이 이어질 건데 여기서 증설 이야기, 디램 가격 안정화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증설 카드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나온다면 소부장 기업들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선제적인 움직임 나올 가능성 있기 때문에 뭐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 랜드 관련된 기업들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실적이 이미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저는 좀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소부장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리노공업이라는 기업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테스트 관련된 기업이고요. 또 테스라는 기업도 랜드라든지 전공정 쪽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그 외에 뭐 한미반도체 여러 가지 기업들 다들 시장에서 많이 거론됐던 기업들 실적 추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소부장 기업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